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건강 365 예!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기억하고 잘 챙겨야 할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세, 임신부, 그리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 지원 대상자인데요. 네네. 10월부터죠.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의 36%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4가 백신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3가 백신이었죠. 네네. 대개는 이제 3가 백신, 4가 백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왜 무료 접종을 3가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제 3가, 4가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이제 표면 항원이 있는데 이 항원형을 어느 정도 몇 가지 종류를 커버할 수 있느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물론 4가 백신이 3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이 하고 난 다음에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의 100%가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가 예방 접종 백신을 맞고 항체가 충분히 생긴 사람과 4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3가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4가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네. 그럼 무료 지원 대상자는 다 4가 백신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이 무료 지원으로 확대되는 대상자로 보면요. 중학교 2학년에서 고3 그리고 만 62세에서 만 64세 어르신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연령대가 조금 복잡한데요. 네. 왜 62세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예. 그리고 임산부 이렇게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대상자를 좀 넓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그리고 14에서 18세를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약간 연령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 학교를 가고 하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냥 추가가 돼서 네. 만 14에서 18세가 들어갔는데 60세, 61세는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62세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부 지자체별로는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전체 무료 접종을 하는 곳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19 유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난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지자체는 이제 다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맞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학생들은 연령대가 다 포함이 되죠. 그렇군요. 일단 열이 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감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가 비슷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이 특히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확인을 위한 검사라든지 네. 하는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도 같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 가을부터 해서 또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이제 일선 진료를 보고 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10월 이후부터는 독감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독감 증상 자체도 열이 나고 몸살 증상이 있고 기침이 있고 그리고 애매한 위장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됐었는데 코로나19도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저렇게 했을 때 과연 그걸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 있을까? 네. 결국은 독감이랑 코로나19를 같이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선별진료소에서 저희가 진료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검사를 한 케이스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네. 오히려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독감 환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예. 네, 그게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독감 환자가 많이 줄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하게 그렇게 독감이 예방 효과가 생긴다면 네. 그래서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나 독감 예방 접종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겠네요. 네네. 10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지만 생후 6개월에서 9살의 어린이들 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경우에는 9월에 접종을 하고요. 또 10월에 한 번 더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생애 처음 예방 접종을 하는 애들한테서 이제 이렇게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해외 연구진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 연령대 아이들을 2번 접종을 했더니 백신 효과가 거의 2배,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를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생애 처음 이 예방 접종을 맞는 아이들한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처음에 맞을 때는 2번 맞게끔 권고를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노인 연령대에서는 2번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만큼 항체 생성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성인 같은 경우는 굳이 2번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가을 진행이 될 텐데요.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네네, 물론입니다. 되게 예전에는 무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경우는 전국 보건소에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보건소랑 그 지정된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좀 편하게 맞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가 하면 무료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폐렴구균 백신이 있죠. 지난달 6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까지 계속되는 거죠. 네네. 올해는 특히 이제 전국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탁 계약이 체결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요. 대개 만 65세 이상 중에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이전에 맞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도대체 어디에 가면 예방 접종을 이걸 맞을 수 있느냐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셔서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내 집 주변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게 미리 예약하고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자,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폐렴구균 백신의 예방접종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폐렴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사망 원인을 이렇게 랭킹을 매기면 항상 5위 안에 들어가고요. 또 호흡기 사망 원인 1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독감에 비해서는 폐렴이 훨씬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상당히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맞으면 모든 폐렴이 다 안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이 있잖아요. 네.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 폐렴구균이 상당히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네. 네, 그래서 폐렴구균에 대한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되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당뇨병이나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분이나 또 이런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노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대상으로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네, 되게 이제 한 번 맞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네.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게 있고 네. 다당질 백신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다당질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개 65세 이전에 이제 이 다당질 백신 접종을 맞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보건소나 이런 지정된 병원에 가셔서 이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권해드리기는 이 단백 접합 백신과 다당질 백신 이 2가지 종류의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2개를 다 하시길 권해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버하는 정도가 좀 다르고 면역이 생성되는 정도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개 다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대개는 앞서 먼저 하나를 맞으면 이제 1년 간격을 띄워서 1년 맞기를 간격을 권해드리죠. 두고요. 네네. 예. 전국 보건소와 그 지정병원 또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노인들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폐렴의 위험에서도 이 노인들은 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노인 연령대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체계를 살펴보면 그 젊었을 때까지는 우리 면역 체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신체 기능도 상당히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시간, 그러니까 중년 이후를 지나면서 점점 우리 몸의 기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미각도 좀 달라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젊었을 때보다는 노년층이 되면 그 기능이 조금 변하고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방접종이라던가 뭐 다른 감염병 얘기를 할 때 노년층이 그것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또 말씀 주신 대로 노인들에게 폐렴은 치명적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폐렴으로 시작해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일까요? 네,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약을 먹고 통원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이제 일부 사례에서는 폐렴을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연세드신 상태에서 오랜 시간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폐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간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량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또 부가적으로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자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다른 뭐 호흡기라던가 다른 장기의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입원을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먹지 못하는 그렇군요. 것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이 중증의 폐렴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고 이게 호흡기 증상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아예 초반부터 폐렴 소견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코로나19 자체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요즘 뭐 렘데시비어라든가 뭐 이런 치료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약을 쓰고 그리고 이 증상이나 그 임상 소견에 맞춰서 그 해당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낫는 경우도 있지만 좀 중증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폐기능이 떨어지고 폐기능 부전이 생기고 다른 장기의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이제 폐 이식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들도 얼마 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100%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모든 예방접종은 100% 면역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꽤 면역 효과가 크다는 비형 간염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독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그렇고 다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일단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 항체 반응이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믿고 맹신하기보다는 개인 위생을 잘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 면역 체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지금 모든 분들에게 고통이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폐렴이 특히나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해당되는 앞서 말씀하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제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 1차적인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대개는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계속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 자체가
면역 상태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예. 이게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철저하게 예방 접종을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질병이 걸리지 않게끔 운동이나 식사 조절이나 그리고 본인이 기존에 앓고 계시던 질병을 잘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환자들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걸 치료를 하고 그 통계 자료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대개는 기존에 아무 질병이 없었던 분보다는 이런 기존의 만성질환 그리고 폐질환 이런 질병들을 앓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비만 이제 이런 상태들이 조금 더 이 질병 상태가 조금 더 중하게 가는데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 질환이 걸리게 되면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그 질병 부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명률이나 이런 걸 발표한 걸 보면 치명률이 뭐 전반적으로 진짜 상당히 높거나 그러진 않지만 연령대별로 달라서 노인 연령층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치명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죠. 그런데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이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되긴 했지만 백신 종류의 제한으로 예방 접종의 효과는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네, 되게 조금 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까지는 독감 같은 경우는 3가 백신이 무료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4가 백신을 무료로 해줘야지 왜 3가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2가지 종류의 예방 접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노인은 무료 접종이 다당질 백신인데 이 다당질 백신 자체가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단백 접합 백신을 이제 따로 또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단백 접합 백신을 맞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되게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는 65세 이전 18세에서 64세의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대개는 단백 접합 백신을 먼저 맞는 게 좋습니다. 공짜로 맞춰주는 거 말고 이제 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는 그걸 먼저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만약에 그 다당질 백신,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료로 65세 이상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그걸 맞았다면 이제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개를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2개를 왜 꼭 2개를 다 맞아야 되느냐 그리고 저건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왜 2개를 더 맞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 백신보다는 저걸 그냥 무료로 맞춰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2개를 같이 맞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하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예방 가능한 질환에 있어서는 백신을 통한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여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코로나19도 그렇고 독감도 유행을 하게 되면 면역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면역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뭘 먹어야 되냐, 운동을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면역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그 예방접종이 나와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고요. 일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독감이라던가 폐렴구균 이외에 아이들 예방접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세가 되면 어떤 걸 맞아야 되고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 있는데 일부 부모님들은 이게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걱정하셔서 오히려 맞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방접종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겠네요. 네네. 자,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기억하고 잘 챙겨야 할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